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이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너무 간단한 증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시간은 이걸 통해서 직접 수식을 증명하는 거 일부와 그리고 어떤 숫자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능은 또는 내신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각종 시험은 증명을 하세요는 잘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증명을 공부하는 이유가 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 증명하는 걸 내용을 토대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 범위 구하세요. 이게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를 묻는 문제들이 이제 대표적인 형태들인데 너무너무 고교 과정에서 중요한 형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번 시간에 이론 정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우선은 지난 시간에 23-4번까지 확인을 했었고요. 23-5번부터 몇 개 문제 증명이 또 남아있는데 요거 지금까지 배웠던 규류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소비교 방법이라든지 또는 대우증명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증명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한 거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요 23- 몇 번이더라요? 23-8번부터 시작되는 최대 최소 구하는 과정들이나 또는 연습 문제 풀 때 등장하는 계산 문제들을 풀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우선은 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힘 빼지 말라 그랬죠, 선생님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증명할 수 있냐 없냐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증명하는 어떤 툴, 어떤 형태들 그리고 배웠던 규류법이나 대우증명법들을 우리가 익히느냐 핵심인 겁니다. 이 문제는 대소비교는 대소비교, 그죠? 이게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경우는요. 가장 기본적 대소비교 뭐였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또는 양수라고 하면은 나누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필요하면은 거듭제곱, n제곱해서 빼거나 더한 것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미적분 배우면은 그래프를 통해서 구하는 것까지를 배우면 고교과정 전체 대소비교가 끝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A, B가 실수일 때 절대값 이것의 대소비교인데 이런 느낌인 거지 사실은. 절대값에 절대값 B를 하면은 이게 하면은 얘가 더 큽니까? 왠지 될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증명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떤 A, B에 대해서도 다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방법이 증명 한 가지는 아니에요. 이런 거죠. A하고 B가 있으면, 0은 제외하고, 양수, 음수, 음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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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음수에 각각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확인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인 경우가 되는지는 추가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A가 0이 되면은 얘는, 되네. 다 같으니까. B가 0이 되면은 되네. 둘 다 0이 되면 되네. 그러니까 0인 건 당연히 되는 거고 이거 되는 것까지 증명하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예쁘게 증명할 수 없을까를 보면은 기본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줄 친 식들, 이 식들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양수입니다. 양수. A가 설사 음수라고 하더라도 이 값들은 양수이거나 0이거나 하지만 0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양수인 것들의 대소비교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요것들을 거듭제곱해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또는 거듭제곱한 거의 대소를 비교하더라도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절대값 A가 있으면요. 당연히 요 값하고 A는 같지 않은 거야. 0 이상일 때는 같고 0보다 작을 때는 같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변을 제곱해서 이걸 A 제곱으로 만들고요. 이걸 양변을 제곱으로 하면 절대값 A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두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값이 있는 식이라고 하더라도 제곱을 하게 되면은 절대값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걸 한번 처리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요거 양변 제곱하게 되니까 뭡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이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곱한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요. 그냥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 끝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값이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 건 뭐냐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단은 요거 세 개의 대수 비교를 하는 거나 이거 세 개의 대수 비교를 하는 거나 똑같지요.
왜?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제곱하나 제곱하지 않나 대수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요것은 공통이니까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걸 비교했더니 이거랑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항상 얘가 성립하는 거지요. 왜? A 곱하기 B가 음수이면 얘가 더 작고요. 맞아요? A 곱하기 B가 양수이면 얘하고 얘가 똑같습니다. 뭐 되겠죠, 간단하게. 예.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문제인데 어때요? 이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이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거나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습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랑 얘가 같고요.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기 때문에 항상 얘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등호 관계가 성립하고요. 이랬을 때 이제 항상 주의할 게 뭐냐면은 이런 등호의 성립 여부를 항상 따로 써줘야 돼. 증명 문제에서. 이게 성립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뭐 언제 등호 성립하느냐. 얘가 등호 성립하는 것입니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네, 이 등호 성립하는 거예요. 이때 등호 어떻게 합니까? A 곱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등호 성립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따로 추가로 써주시도록 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증명 간단하게 끝났죠. 이거는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이게 전부 다 양수이고 mn이 1일 때 이게 성립하는 거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빼거나 나누더라도 식이 간단하게 안 되거든요. 근데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값을 셈이 a라고 놓고요. 요 값을 셈이 b라고 하면은 a 제곱 빼기 b의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거 앞에가 a 제곱하게 되면 ma 더하기 mb 빼기 이걸 제곱하게 되면 m의 제곱 a 빼기 m의 제곱 b 빼기 2mn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양수니까 뭐 써도 상관없겠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요거 ma랑 ma가 있으니까 m으로 묶어내면은 1-m의 a 더하기 또 이거 nb죠 nb 이거 nb야 뭐야 이거 nb n의 괄호 열고 n-1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mn 루트 a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1-m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mn 더한 게 1이기 때문에 값이 n하고 똑같고요.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 이 값이 m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주어진 식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요. mn으로 묶어내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되어서 이 식은 mn으로 묶어내니까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n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조건이 요 값이 양수, 루트 a, 그치, 루트 a, 루트 b. 요 값이 양수, 이 값도 양수, 요것도 양수, 양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값은 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증명 끝. 그죠? 앞에 게 뒤에 거보다 더 낫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이게 0일 수가 없지. 이게 등호 성립하는 경우는 A하고 B가 똑같을 때네. 이걸 추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 어렵지 않죠? 계속 하겠습니다. 자, 23-6번의 증명. 이 증명은 증명을 함과 동시에 결과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봤던 어떤 증명이냐면 양수 조건 나오면서 이 합의 어떤 평균과 이런 느낌. 우리 지난해 설명했었죠. 쌤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대소관계, 뭐 조합평균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관계나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관계가 같다. 그래서 앞에 산술, 기하만 알면 돼. 또 하나, 기하평균이 왜 평균이냐? 뭐 얘기했죠, 선생님이? 200원짜리를 400원짜리로 800원짜리로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3개짜리를 평균하는 거기 때문에 뭐 원리는 똑같죠. 3개짜리의 평균. 요것도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양변을 4로 나누면 4개짜리의 평균인데 이건 제곱의 평균이니까 조금 다르네. 조금 달라. 하여튼 뭐 그거랑의 비교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제 해볼게요, 선생님이. 우선은 얘는 따로 꼭 기억을 하십시오. 3개짜리의 산술평균과 3개짜리 기하평균이죠. 3개의 곱을 세제곱근으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증명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가장 쉬운 증명 중에 하나가 세제곱근이 보이니까 이 식을 세제곱한 거랑 관계돼 가지고 어떤 증명을 하면 참 좋겠어. 그래서 여기 A랑 여기 세제곱근 루트 A를 비교했더니 이 차이가 세제곱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양변을 한번 세제곱을 해볼까? 이거 세제곱이 되죠? 이거 세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끔찍한 식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만 해도 식이 6개가 나오는데 세제곱하면 식이 몇 개 나오는 거야. 뭐 잠깐만요. 하여튼 식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전부 다 전개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없을까를 봤더니 얘의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A가 있으면 이 값을 뭐 A라고 놔요. 세제곱근 루트 B를 이 값을 B라고 놓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C를 이 값을 C라고 놓으면은 이 식은 이겁니다. 3분의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이 값이 A, B, C하고 똑같아. 얘를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양변 3 곱한 다음에 넘기시면은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빼기 3A, B, C니까 이게 뭐가 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괄호 열고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이 ABC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라지 ABC도 양수므로 요 값은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어요? 그리고 요거 변형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요거 앞에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2A제곱, 2B제곱, 2C제곱, 2AB, 2BC, 2CA. 그래서 이거 알고 있죠? 네, 2분의 1로 묶었을 때 요 값은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그러니까 항상 수학이 왜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느냐라고 하면 수학이란 과목의 특징이 쌓아나가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 상편을 놔버렸어. 안 했어. 수학 하편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딱 하면은 뭐예요? 수학 상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 인수분해, 곱셈 정리, 곱셈 공식 이런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고1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고2, 고3 가면 더 끔찍하거든요. 고2, 고3 때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데 고1 베이스가 없어. 그러면 진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1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안 늦었어요. 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값은 항상 0 이상인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증명 끝. 같을 때가 언제입니까? 얘가 전부 다 빵빵빵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 어디서 삽니까? 네, 등호는 A는 B는 C. 이게 뭔 소리입니까? 스몰 A가 스몰 B하고 스몰 C. 이거는 어차피 쌤이 쓴 거니까 요것일 때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짜리 산술기하 알겠어요? 그러니까 2개짜리 산술기하도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A, B와 같을 성립하죠. 3개짜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개짜리인데 사실 이걸 갖다가 4개짜리 산술기하라고 생각해서 구하시면 양변 4로 나누게 되면은 4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은 4제곱근 루트에 이걸 곱하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제곱근 루트 A, B, C, D하고 똑같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만 4개짜리 산술기하로 증명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증명하는 문제인 겁니다. 4개짜리 산술기하 문제가 똑같은 거야. 4개짜리 산술기하 증명은 증명 방법이 산술편, 기하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는 방법 2개짜리를 가지고 2번서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그걸 하시고 고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으로 나오는 거는요. 이 3개짜리나 4개짜리도 보통은 안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의 어떤 수학적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험이 아니라 근본적인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정석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4개짜리 하는 방법은 2개씩 묶어서 하면 돼요. 2분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잠깐만요. 쏘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2로 나누시면은 이 값이 이게 된 거죠. 루트 A제곱 B의 제곱이니까 이 값이 AB가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4가 있으니까 여기 양변을 2로 곱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2AB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은 이 앞에 거 2개의 최소값은 2AB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거 2개 최소값은 2CD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A하고 B가 똑같고 그리고 C하고 D가 똑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양수니까 어차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를 다시 한번 또 산술기하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값은 네,
이거를 갖다가 2로 나눈 값이 루트 이거 곱한 거니까 2를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루트 2ab 2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걸 정리하면 4 루트 abcd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증명이 끝난 거죠. 이거의 최소값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역시 등호 써는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가 그죠? AB랑 CD가 똑같을 때요. 왜냐면 이거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AB가 뭡니까? A는 B니까 A제곱이야. 이거는 C제곱이야. 따라서 A하고 C가 똑같을 땐 거야. 그 말은 이 전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하고 얘가 전부 다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A는 B는 C는 D일 때가 전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증명 끝. 이렇게. 하시겠죠? 예. 산술기하는 2개짜리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3개, 4개 증명은 증명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하면 또 사용할 겁니다. 자, 23-7번은 예, 아주 유명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함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름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코시라는 수학자가 정말 수학사적으로 업적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수학이 거의 3대 거장에 속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코시라는 수학자가. 예, 논문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우리가 현대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론으로 체계화시킨 그런 분인데 예,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2개짜리를 먼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그럼 이게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자, 요 식이 성립하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뭔가 식이 비스무리한 느낌이지, 그지?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걸 갖다가 제곱을 합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얘랑 뭐 한 겁니까? 제곱의 합을 곱한 겁니다. 선생님 한글로 외웠어요. 이렇게. 제곱의 합의 곱. 제곱을 더해. 그것을 곱해 또. 제곱 더한 거라. 얘는 곱을 먼저 했죠. 곱. 그리고 그 다음에 합을 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제곱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제곱의 합의 곱이 곱의 합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라는 그 형태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A, B, X, Y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성립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이게 말 그대로 제곱이 있는 형태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게 루트 X가 되면 여기는 루트 X 제곱이니까 X가 됩니다. 그래서 XY, 루트 X, 루트 Y가 있는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 그 두 번째 형태가 이제 킬러 문항 수준까지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게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일단은 수학 공식은 막 앵무새 외우듯이 외우면 안 돼. 많이 사용하고 설사 안 외우더라도요. 여러분 딱 그 책상 머리맡에 이걸 써놓고 안 외우더라도 자주 봐. 그러면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예,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 몇만 개 외우는 게 몇만 개 아닌가요? 몇천 개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식을 자주 사용하고 반복하면은 외워지는 거니까 수학은 그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자,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쌤이 증명을 다 해주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증명은 이 문제는 그냥 이걸 딱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이 식에서 요 식을 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얘를 전개하면은 a제곱 x제곱이 나오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 하면은 또 a제곱 x제곱이 나오니까 굳이 뭐 다른 처리할 필요 없이 앞에서 뒤에 걸 빼더라도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거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예, 일단은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써볼게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a제곱 z제곱.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진 않아. 왜냐면 이런 형태의 식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써볼게요. 일단은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b제곱 z제곱 c제곱 x제곱 c제곱 y제곱 c제곱 z제곱을 싹 다 더한 게 좌변이야.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우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c제곱 z제곱 플러스 2ab xy
EBC YZ ECA ZX라고 쓸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그냥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을 빼고 나면 뾱뾱뾱뾱뾱뾱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자,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 뺀 거야.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식에서 요 식을 빼는데 잘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EABXY는 뭐하고 뭘 해볼까요? EABXY는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EABXY 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AY-BX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를 다 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EBCYZ는 BZ랑 CY 하면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네. 더하기 BZ-CY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CA ZX는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Z 빼기 CX 전체의 제곱.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므로 이 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증명 끝. 되겠니?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요. 2개짜리가 아니라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의 증명을 전부 다 할 수가 있고 일반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우리가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걸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AT-X, 증명이 조금 낯설지? AT-X 이걸 제곱해. 그 다음에 BT-Y 또 제곱해. CT-Z 요걸 제곱하면은 이거 항상 0 이상인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이 식을 t에 관한 2차 식으로 생각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t의 제곱이라는 2차 식이 남고요. 빼기 2배의 ax, by, cz를 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지막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 남으면서 0 이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 성립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임의의 t에 대해서 항상 이 값이 0 이상인 거 맞습니까? 맞죠. 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같은 식이니까. 그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돼. 첫 번째,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 0보다 커 보이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마치 2차 함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2차 식.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2차 식이 는0이라고 했을 때 얻어지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0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접할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는 B는 C는 0이면 2차 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도 0. 얘도 0. 이거 항상 0 이상입니까? 오케이. 따라서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 A가 하여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0이 아니면 이 식은 판별식 B-의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 0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을 넘기면 원래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등호가 언제 성립합니까? 를 해보는 거야. 그럼 이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은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은 그죠? 등호 성립하면은 그럼 판별식이 0이란 말은 이 식에서 뭐가 되면 되겠어요? 얘가 는0이 될 때가 말하는 겁니다. 얘가 는0이 된단 말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T는 X, BT는 Y, CT는 Z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T 없이 쓰면은 이 말인 거예요. A 대 B 대 C는 X 대 Y 대 Z 이게 성립하게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네, 다 끝났어요.
자, 증명이 조금 어색한 것들이 있지만 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 산술기하 증명,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증명. 예, 너무너무 중요해. 기억하시고. 이제 이런 거지. 이 증명이 끝나면 이 증명을 어디다 써먹어? 이런 약간 의문점이 들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야. 이 내용을 토대로 무언가 굉장히 유용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보세요. 그 다음에 산술평, 기하평의 관계 및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떤 계산들을 할 건데 한번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150페이지를 보면 절대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A, B, C가 양수면은 2개짜리, 3개짜리 산술기하 관계가 성립합니다. 증명했죠? 3개짜리는 방금 증명했고 2개짜리는 지난 시간에. 등호는 셋 다 같을 때, 2개 다 같을 때, 뭐 4개짜리, 5개짜리 다 되는 겁니다.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방금 증명했죠. 네. 제곱의 합의 곱은 곱의 합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제곱끼리 더한 거랑, 그지? 곱한 다음에 더한 거랑, 네, 이 관계 성립하는 겁니다. 3개짜리 마찬가지, 방금 증명했죠. 그리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A 대 B 대 C는 X 대 Y Z, 또는 A 대 B는 X 대 Y. 네, 증명 끝. 자, 이걸 이제 문제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23-8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크고 일단 0보다 클 때 제1감으로 의심할 내용은 산술기하를 쓰지 않을까. 항상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산술기하를 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요.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풀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문제 형태를 보고 뭘 쓸지를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x 3y가 5일 때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십시오. 자, 산술기하를 풀어도 되는데 산술기하를 풀면 막 양변을 제곱하고 난리를 쳐야 돼가지고 선생님은 그냥 정직하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잘 봐보세요. a의 제곱, b의 제곱, x의 제곱, y의 제곱, ax, by의 제곱. 자, 이게 성립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갖다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봤더니 자, 얘의 최대값 구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A가 루트 2야. X가 루트 X야. B가 루트 3이야. Y가 루트 Y야. 이러면 이 안쪽이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면요.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이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이 값이 5가 되고요. 곱하기. 여기는 x 더하기 y니까 그쵸?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보세요. 얘가 x 더하기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왜 문제점이냐면 그래 이거의 최대값이니까 얘는 좋아 잘 나왔어. 근데 요것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이게 되면 참 좋겠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야. X자리에 루트 2x, Y자리에 루트 3Y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X자리에 루트 2x, Y자리에 루트 3Y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럼 A하고 B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얘를 활용했을까요? A에도 1, B에도 1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가 뭐가 됩니까?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를 제곱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2x 더하기 3y가 5니까 5가 언제나 내가 구하고 싶은 루트 2x 더하기 루트 3y 전체의 제곱이 되므로 요것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뿔마 루트 10 사이가 되는 거죠. 질문 최대값이니까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요? 다만 양수 조건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최소값 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최대값은 확실해요. 네. 자,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 이거는 1번은 비추천이야. 네, 그런데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시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제곱이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네, 산술기하가 아니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제곱의 성장. 이건 제곱이 없지. 제곱이 없지만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두 번째는 곱이 0보다 클 때 x제곱에 뭐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양수야. xy 곱이 양수란 말은 양 아니면 음이란 뜻이죠. 근데 음이더라도 x분의 y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양수고요. xy가 역시 양수기 때문에 이 세 덩어리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세 개짜리 산술기하 쓰면 되겠습니까? 그죠? 양수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3 세제곱근 루트. 왜냐면 이걸 더한 것을 3으로 나눈 게 이 되는 건데 3이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이 값은 2x의 제곱 곱하기 2x분의 y 곱하기 xy분의 2 이렇게 돼서 y 사라져서 2 사라지니까 정답은 3세제곱근 루트 2가 네, 최소값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셋 다 같을 때. 그래서 사실은 이래요. 등호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등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위에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이거는 뭐를 확인하냐면요. 2x의 제곱 이퀄 2x분의 y 이퀄 xy분의 2가 됐을 때 이게 답이에요. 산술기하의 최고난도 문제는 뭐냐면은요. 답은 되게 쉽게 나와. 근데 이거 쓰면 틀려. 왜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2개짜리면은요. 그냥 뭐 되면 돼. 3개짜리는 뭐냐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했는데 풀다 보면 그게 만족한 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됩니다.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4x의 제곱은 y. 그죠? 이렇게 2개 풀게 되면은요. 넘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x가 사라지고 넘기게 되니까 y 제곱은 4. 따라서 뭐가 돼요? y가 얼마입니까? y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2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x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x가 4x 세제곱이군요. 쏘리. 예. 4x의 세제곱. 예. x가 얼마 되면은 2니까 뾱뾱 사라져서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인가요? 식이 오묘하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게 되겠고, 뭐 실제로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대값의 세제곱근 루트 2가 있잖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세제곱근 루트 2가 되고요. 그죠? 잠깐만요. 계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잠깐만요. 이렇게 넘기면 4의 세제곱은 2가 나오고 없어지면은 2분의 1. 맞죠, 계산? 네. 자,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찜찜해갖고 안 되겠어. 이거 3개 더한 거 최소값이니까 요거 한 덩어리 한번 구해보면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분의 1 하는 거잖아요. 이거 세제곱근 루트 2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2니까 이게 최소값인 게 맞네요. 자, 오케이. 됐죠? 자, 또 계산해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23-9번. 자, 역시 산술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하는 형태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의 최소값과 x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세 덩어리짜리인데 이거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3의 세제곱근 루트의 x의 x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1분의 4x 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데 이 안이 간단하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식변형이 필요한 독특한 문제들이 23-9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술기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루트 안이 사라져가지고 약분이 돼서 예쁘게 되면 산술기하를 쓰는 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 안이 고불했을 때 간단하게 안 되므로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갖다가 봤더니 그래, 앞에 2개가 x분의 x제곱 더하기 1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거는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4x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드냐고 했더니 이거 2개는 곱하게 되면 약분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의 루트 세제곱근 아니에요. 2의 루트 이거 2개 곱하니까 4 이렇게 돼서 구하게 되면은 4가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성립하느냐? 확인해요. 등호 성립할 때 x값은 요 두 덩어리가 같을 때야. 알겠습니까? 같을 때입니다. 같을 때. 그러면 이거 갖다가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4x의 제곱이 되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돼서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일 때가 돼서 x제곱이 1, x는 뿔마 1인데 x 양수니까 x가 1일 때가 되는 거 아시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크고 2x 플러스 y가 6일 때 x제곱 y의 최대값과 이때 xy를 구하십시오. 역시 0보다 크니까 산술기하가 의심이 돼. 근데 보니까 이거 두 개 곱하게 되면은 루트 안에 2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얘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x 두 개랑 y 하나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를 x 더하기 y는 6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기하의 관계는 합을 곱으로 만드는 관계인 거야. 합을 곱으로. 그러면 이거는 합인데 이게 곱인데 얘랑 얘가 매칭이 되려면 얘를 갖다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에 의해서 x 더하기 y는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에 x, y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를 약분하면 이 값이 2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쵸? 양변을 세제곱하게 되면 8이 남습니까? 8은 x, y. 따라서 얘의 최대값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최대값과 그때 xy가 그럽니까? 얘랑 얘가 같아야 돼요. 당연히 x하고 y가 똑같으면 되는 거야. 세 개 똑같은 게 더하면 6이니까 x하고 y가 얼마나 똑같으면 돼요? 2로 똑같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됐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3-10번은 활용 문제인데 역시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변 길이가 3, 4, 5인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삼각형이지. 그지? 3대, 4대, 5의 직각.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어떤 점 P가 하나가 있는데 그 P에 대해서 각변에 그은 수선의 길이야. 각변에. 그러니까 각 편에 수선을 그어 이렇게. 이 길이가 A입니다. 이 길이가 B가 됩니다. 이 길이가 C가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질문. A제곱, B제곱, 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제곱 더한 게 세 최소값이 돼야 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보세요. 얘가 삼각형 안쪽에 있지 항상.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점이 안쪽에 있으면 내심, 삼각형의 내심 기억납니까? 내심, 내저번의 중심, 내심 기억납니까? 내심.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각변에 수선을 그은 게 요 내저번의 반지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 A, B, C가 똑같으면 뭐야? 내심이야. 이 문제는 이 A하고 B하고 C가 똑같으면은요, 이 P가 내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고 얘가 떠올렸습니까? 그죠? 내심에서 수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떠올렸을 때 실제로 이 문제가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우리가 요 내심 문제를 풀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R의 괄호 열고 세변의 길이의 합이라는 공식.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원리가 뭐였냐면요. 이 도형에서 이 점으로부터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면은 조그마한 삼각형이 세 등분이 생기는데 이 세 개의 넓이 합이 2분의 1의 RA, 2분의 1 RB, 2분의 1 RC가 돼서 이게 전체 큰 넓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걸로 문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요. 실제 전체 넓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의 밑변 4, 높이 3이야. 근데 이게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은 2분의 1에 되겠어요? 그리고 3A가 되는 거야, 3A. 밑변 3, 높이 A.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그으시면은 뭐 되는 겁니까? 2분의 1에 4B가 되는 거고요. 5C가 되는 거고요. 요렇게 더하는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은 2분의 1을 없애고 나면은 3A 더하기 4B 더하기 5C가 12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더한 게 12일 때 A제곱, B제곱, C제곱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수가 있네요. 왜냐면 이 문제는 A, B, C가 양수죠. 당연히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을 물어본 거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보세요.
3a 더하기 4b 더하기 5c가 1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되겠습니까? 이게 언제나 3a 더하기 4b 더하기 5c 전체 제곱. 이게 쓸 수 있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2가 되고요. 얘가 얼마입니까? 숫자가 어마어마하네. 3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25, 50 곱하기 50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600이야? 자, 그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a, 4b, 3, 4, 12. 12. 네. 그래서 질문이 자, 미안해요. 얘가 50인 건 맞고 얘를 구하는 거지. 얘를 구하는 거지. 문제가 뭔가 이상하네요. 3a, 4b, 5c 더한 게 12가 되기 때문에 이 제곱하게 되면 값이 12의 제곱은 144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k는 언제나 되겠습니까? k는 최소값이 얼마가 됩니까? 50분의 144이므로 이 값은 25분의 7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소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최소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A 대 B 대 C는 3대 4대 5가 되면 되는 거예요. A 대 B 대 C는 3대 4대 5. 뭐 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23-10번까지 풀었고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지금 했던 요 8, 9, 10번 있잖아요. 이게 직접 문제로 등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야. 실제로 시험 문제로. 앞에 증명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워밍업, 또 수학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 후반부 내용은 그런 점이 중요하니까 연습 문제 다 있습니다. 초반에는 증명, 후반부에는 지금 이 필수 예제 8, 9, 10번 같은 그런 형태들 같이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파트, 다시 말하면 집합과 명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요 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단원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또 그것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